또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원인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 원인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조각상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면 진료인이라는 것은 대리석이다. 진료의 어떤 원인 중에서 진료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형상인은 뭐예요? 제작될 조각상의 본질이다. 그리고 작용인은 뭐냐? 대리석을 끌로 쪼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용인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론에 비춰보면 목적인이라는 것은 조각가가 마음에 떠올린 목적, 그걸 향해 가는 그것이 목적인이다. 어떻게 보면 원인과 결과에서 결과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조각가가 떠올린 그 목적에 따라 그 조각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생물은 크든 작든 신을 의식하고 신을 찬미하고 사랑함으로써 움직이고 행동한다. 그리고 신은 모든 활동의 목적인이다. 세계는 등급이 더 높은 형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신과 더 많이 닮는 단계로 계속 진보를 한다. 영혼하고 육체는 분리될 수 없다. 근데 영혼의 일부는 육체랑 분리될 수 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보면 이게 정신이라는 얘기, 정신은 분리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 봅시다. 영혼은 생명을 안에 품은 육체의 형상이라는 의미로 실체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실체는 현실성이다.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육체의 현실성이다. 정신이 영혼보다 등급이 더 높아. 그래서 육체와 맺는 관계가 덜 밀접하다. 정신은 영원하다. 정신은 우리의 일부로서 수학과 철학을 이해한다. 정신의 대상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정신 자체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좀 이상한 논리긴 하죠. 정신이 대상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정신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이상한 논리긴 한데 아무튼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본질적 특징은 육체의 형상이 된다. 그렇죠? 육체를 단일체로서 목적을 가진 유기적 통일체로 만든다. 아까 얘기한 거고. 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그 저술에서 보면은 영혼은 이성적 요소랑 비이성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개체성,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의 비이성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성혼이나 정신은 신성하며 개인과 무관하다. 개체성과 관련이 없는 정신이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해서 보면은 중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든 덕은 각각 양극단의 중용이다. 양극단은 악습에 속한다. 중용이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얘기예요. 가운데. 그래서 용기는 비겁과 만용의 중용이다. 후함은 방탕과 인색함의 중용이다. 그래서 중간이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개념들도 있어. 진실 이런 덕은 있잖아요. 양극단의 중용이라는 도식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진실하고 거짓이 있는데 그 중간쯤이 좋다라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서 정의란 평등을 얘기하지 않는다. 근데 고대 철학자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노예나 아들은 주인이나 아버지의 재산으로서 소유 재산에 대한 불이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재산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노예나 아들은 주인이나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든 각자의 가치에 비례해서 사랑받아야 한다. 그래서 아내, 어린이, 신하는 남편, 부모, 군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어린이는 부모가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이런 얘기죠. 가장 훌륭한 개인, 이상적인 개인은 뭐냐? 대범한 사람이다. 근데 이 대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공적을 낮추어 평가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겸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멸받을 사람은 누구든지 경멸해야 한다. 이게 막 뭐 니체 이런 사상하고 비슷하죠. 뭐 짜라투스트라 이런 거기 나온 내용하고 다 비슷한 거죠. 대범한 사람의 덕은 그가 누리는 특별한 지위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대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대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평민이 대범하다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에 비해서 스토아학파하고 그리스도교는 주인이 덕을 실현할 수 있는 만큼 노예도 덕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리스도교는 평등을 얘기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란 목적, 즉 행복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보는 관점을 받아들인다. 덕이란 행복하기 위해서 갖추는 것이다. 이걸 인정했다는 거죠. 자, 반면에 그리스도교 윤리학자는 유독한 행동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선하다. 그렇지만 유독한 행동 자체만큼 선하지는 않다. 그래서 유독한 행동은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윤리학자는 어떤 선한 행위가 있으면 그 선한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쾌락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외적 조건에 따른 행운이 필요하다. 그런데 모든 쾌락이 육체와 관련되지는 않고 이성과 관련된 쾌락도 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쾌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인정했는데 꼭 쾌락이라는 게 육체적 쾌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과 관련된 쾌락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행복이라는 것은 최선의 활동인 관조다. 관조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비추어 본다는 거, 비추어 본다. 반성 이런 거랑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죠.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가운데 철학자는 신과 가장 비슷하게 행동함으로 최고로 행복하고 선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본인의 입장에서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사람들의 열정이나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고 안락하게 사는 사람한테나 유익하다라는 한계가 있다. 이런 윤리학이라는 게 본인의 입장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본인과 같이 뭐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한테나 통하는 얘기지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대해서 보면은
국가는 가족이 우선하고 개인보다도 우선한다. 사물이 충분히 발전했을 때 갖게 되는 성질을 그 사물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발전한 인간 사회가 국가다. 그래서 국가 전체는 부분에 우선하기 때문에 가족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죠. 국가를 이루는 각 세대가 가족이기 때문에 정치학의 논의는 가족에서 시작한다. 자, 노예제도는 편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제도다. 노예는 뭐냐? 자연적으로 주인보다 열등하게 태어난 존재다. 그래서 본성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아니고 타인의 소유물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본성에 따라서 노예가 된다. 다 어떤 지배자의 논리인 거예요. 소매업은 부를 얻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다. 그럼 자연스러운 방법이 뭐냐? 집과 토지를 요령껏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 같은 어떤 지주, 계급애한테나 맞는 논리인 거죠. 돈에 상응하는 물건이 아니고 돈 자체에서 이득을 챙기는 고리대금은 부를 얻는 방법 중에서 제일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지주들은 채무자가 되었고 상업에 종사한 사람들은 채권자가 됐기 때문에 지주계급에서는 채무자예요. 그래서 이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스 철학자들은 대부분 지주계급에 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별로 안 좋아했다. 중세 철학자들은 성직자들이었다. 그죠? 교회의 재산은 주로 토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종교개혁기로 접어들면서 바뀌었는데 독실한 개신교도 가운데 다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주업으로 삼는 사업가들이었다. 개신교도는 대부분 상인이죠. 칼뱅을 시작으로 다른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자를 인정했다. 본인들이 상인들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을 비판한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우리가 살펴봤죠. 공산주의 사회, 모든 걸 다 나눠 갖는 거. 그래서 플라톤은 부자 관계가 가능한 연령대에 속한 누구든 아들과 아버지로 부르게 되면 친아들이나 친아버지 같은 감정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그랬냐? 최대 다수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경우는 최소로 돌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좋은 정치 체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군주 정치, 귀족 정치, 입헌 정치가 좋은 정치 체제다. 나쁜 정치는 뭐냐? 참주 정치, 과도 정치, 민주 정치다. 근데 보면은 참주 정치, 과도 정치, 민주 정치가 아까 그 군주 정치, 귀족 정치, 입헌 정치랑 뭐가 다른 건지 이건 다 되게 주관적인 얘기들이에요. 참주라는 것은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 참주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 놨는데 이거 다 주관적인 구분이죠. 귀족 정치는 덕망이 높은 자가 지배하는 정치, 과도 정치는 부유한 자가 지배하는 정치 체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덕과 부를 동의어로 생각하지 않았다.